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이야기 한국사 32번째 시간, 역시 오늘도 조선의 왕 특집 2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태조 이성계의 아들입니다. 이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태조 이성계 때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태조 이성계 때는 딱 나오는 게 그거죠.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 똑똑한 신하가 왕을 잘 보좌해서 성리학적인 이상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했다. 도성과 성곽과 궁궐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었고 건국한 임금이면 틀림없지만요. 사실은 이 사람의 진짜 매력은요. 그릇이 크다는 데 있어요. 아니, 제 아무리 임금이고 제 아무리 대단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요. 너무너무 똑똑한 신하가 무조건 이쁘지만은 않거든요. 영원히 마지막까지 이 사람한테 무한 신뢰를 보내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성계는요,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정도전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밀어줘요. 정도전이 누구냐?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자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디자인했으며 정치, 경제, 법률, 음악, 국방, 건축, 사상, 종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립대학의 모든 단과대학의 교수를 혼자 해도 가능한 사나이 천재인데요. 이 사람이 옆에 딱 있는데 이성계는 이 사람을 끝까지 지지하고 끝까지 밀어줘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씨의 나라냐 정 씨의 나라냐. 또 아버지가 임금인데 정도전의 입장과 정도전의 의견이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불만을 품는 세력들이 서서히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요, 아들이 자그만치 8이에요. 왕비가 2이었거든요. 먼저 한씨라고 하는 왕비는요, 건국 전에 죽었고요. 실제로 건국에 진짜 도움을 줬던 왕비는요, 강씨라고 하는 왕비였는데, 각각이 낳은 아들들이 5명, 3명 이렇게 달랐어요. 그러면 세자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죠. 어차피 태조 이성계의 첫째 아들은요, 그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세자의 자리에 올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내심 기대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조선 건국에 정말 공을 많이 세웠던, 진짜 피묻히고 힘들었던 모든 일을 다 했던 5번째 아들 방원이 내심 기대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상을 깨고 세자로 책봉된 이는 왕비 강씨, 2번째 부인 강씨가 낳은 막내 아들인 방석이었고요. 이 방석이의 스승은 바로 여러분이 예상컨대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방원 정말 부들부들이에요. 게다가 정도전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이 지나치게 힘이 세다. 각각의 왕자의 집안마다 뭐가 있느냐? 사병이라고 하는 군사 세력이 있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거 뺏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정도전이. 결국엔 이 태조의 아들들, 특히 이방원이 중심이 돼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요. 정도전 죽여버리고요. 방번이, 즉 이복 동생들까지 다 죽여버리면서 난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왕의 자리를 이은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 아니라 이방원의 형인 정종 이방과입니다. 하지만 정종 이방과가 진짜 정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과도기죠. 정종은요, 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인 이방원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3대 임금 태종이에요. 태종이 그렇게 왕이 된 다음에요, 자신이 그렇게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사병, 왕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집안마다 그 군사 세력을 갖고 있었던 그 사병을 과감하게 혁파해서 다 나라의 군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요. 호패법이라고 하는 거 실시해서 양인 남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 주민등록증처럼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패를 착용하게 하고요. 지방을 팔도로 재구성하고요.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거를 시행해서 육조에서 직접 왕에게 이조, 예조, 병조, 공조, 형조 이런 직접 육조에서 모든 안건을 왕에게 직접 올려서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시 명령을 하다라는, 즉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신하들의 권리를 억제하고 국왕 중심으로 지금 완벽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 때의 정책의 핵심은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왕권 강화 정책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태종 이방원은요, 자신이 왕이 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던 자신의 처남까지도 다 제거해버릴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죠? 정치가 비정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럴 정도로 사실은 왕권 강화에 집착했던 인물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왕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 그쵸, 태조 이성계는 살아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과 자신의 파트너 정도전이 죽은 이후에 나 왕 안 해! 하고선 둘째 아들인 방과에게 왕위를 줘버리고 고향인 함흥으로 내려가 버렸던 이성계. 자신의 5번째 아들이자 3대 임금인 태종이 즉위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것을 저만치 함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경이 복잡했겠죠. 그리고 태종 이방원은 계속 신하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함흥으로 아무리 신하를 보내도 이 신하들은 돌아올 수 없고요. 예, 태조 이성계는요, 계속 이렇게 아들인 이방원이 보낸 신하들을요, 죽여버립니다. 함흥으로만 신하를 보내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말년에 이성계는요, 한양으로 돌아와서 태상왕이라고 불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 태종대의 이러한 왕권 강화 정책에 힘입어서요, 그 아들 때인 세종대왕, 4대 세종대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 때 피도 많이 받고요, 어려움도 컸어요. 하지만 그렇게 잘 닦아준 아버지 때의 체제 정비 속에서 이 세종 때는요, 그 모든 것이 꽃을 피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집현전입니다. 이 집현전은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자 세종 때의 대부분의 정책이 이 집현전에서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교 정치의 기반이 되는 여러 제도와 정책을 연구했던 기관이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수많은 책과 업적들이 민족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세종 때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그렇죠. 과학기술이죠. 그래서 집현전의 학자들은요, 중국과는 다른 우리만의 천문학과 과학을 연구했고요.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 이 칠정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세종 때고요. 이게 계산이 돼야 뭐가 가능한 거예요? 농업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장영실을 등용해서 해시계, 물시계를 비롯한 과학 기구들이 발명되었고요. 호니, 가니와 같은 천체 관측 기구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도 굉장히 튼튼하게 해서 김종서라고 하는 장군을 등용해서 4군 육진을 개척해서 지금과 같은 국경선을 만들어냈던 것 역시 바로 세종 때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그쵸. 나란 말씀이 둥극에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그쵸.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한자가 아닌 우리의 문자인 정말 유니크한 우리만의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인물, 바로 세종대왕. 그리고 이 세종이 등용했던 여러 학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극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태종 이방원이 죽으면서 모든 악업과 모든 원한은 내가 다 이고 지고 갈 테니 내 아들아, 너는 성군이 되거라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극의 극적인 요소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그 말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세종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교적인 이상정치, 민본, 애민, 모든 발전이 꽃을 피우는 시기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선의 왕 특집 2번째 시간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쌤 JSA 정선아였습니다.